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저는 지금 평창의 이효석 문학관이라는 곳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효석은 평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우리 또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에 이제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제 메밀꽃이 많이 피는 지역이기도 해요. 뭐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 과연 이효석 문학관은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효석 문학의 숲이라는 곳도 있어요. 제가 먼저 갔다 오긴 했는데 그 문학의 숲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휴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4월 달쯤에 영상을 보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시기가 2월이다 보니까 어쨌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이효석 문학관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구경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더불어서 이 근처에는 이제 메밀로 만든 음식들 많이 판매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여기서 점심도 먹고 이동을 할 생각이니까요.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여기는 효석 문화마을 메밀 음식 거리라는 곳입니다. 저 아래쪽에 메밀 관련된 식당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이효석 작가가 메밀꽃 필 무렵에 그런 저자이기도 하고 이 근처에 또 메밀밭이 엄청 많다고 해요. 평창 쪽에. 그래가지고 이런 마을이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갈 거고요. 이쪽에 있는 두꺼비 막국수라는 집을 한번 와봤어요. 어떤 가게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메밀거리의 가장 안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두꺼비 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깥쪽에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장님도 앞쪽에 가게 많은데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물으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네이버에서 후기를 보고 갔었는데 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식사를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점심시간 좀 피해서 갔더니 손님이 많지는 않았네요. 먼저 나온 메뉴는 메밀 전병입니다. 메밀 전병 다들 아시죠? 보통 메밀로 만든 이렇게 전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 이제 김치라든지 좀 매콤하게 좀 양념을 해가지고 제 입맛은 정말 잘 맞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그런 맛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속도 꽉 차 있어가지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주문한 비빔막국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비빔막국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비빔막국수가 굉장히 맛있기도 하고 새콤달콤해서 정말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싹싹 비벼가지고 지금 먹고 있죠. 저는 막국수 중에서는 이제 물막국수보다 비빔막국수를 좀 더 좋아하는데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입맛에도 잘 맞았어요. 많이 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안 매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긴 좀 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입에 잘 맞는 그런 식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평타 이상의 맛이었고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데 가볼 만한 그런 가게였어요. 여기가 바로 이효석 문학관입니다. 저기 이제 책 모양으로 뭔가 입구가 만들어져 있는 게 특이하네요. 제가 아까 갔었던 메밀 음식거리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도 요 근처에도 메밀 식당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장터 같은 것도 있고 요런 분위기의 장소예요. 과연 문학관은 어떤 곳인지 한번 올라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효석 문학의 숲이 어쨌든 폐장 중이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겨울 동안에는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문학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박물관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길이 산책로처럼 잘 꾸며져 있는 게 좀 특이해 보이긴 합니다. 살짝 언덕이긴 한데 이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지, 그쵸? 저기 보니까 또 뭐 연필로도 뭐가 만들어진 조형물 같은 게 보이고, 이야,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입장료는 2,000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조합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합니다.
이미 앞전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호석 문학관 옆으로는 이제 메밀꽃밭이 있나봐요. 그래서 메밀꽃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는 하는데 요거 이제 9월 달에만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지나고 가을 초입에 오셔야지 메밀꽃들을 볼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은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눈까지 쌓여있는 계절에는 꽃은 볼 수가 없겠지요. 뭐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9월달에 오실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때 시기에 맞춰서 오시면 좋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여행은 그 시기에 맞춰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시기에 안 맞는다고 감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제 시기에 제 계절에 맞는 장소에 가게 된다면은 감동은 2배, 3배가 되곤 하겠죠. 올라오다가 보니까 전망대라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걸어서 한참을 올라와서 그런지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보입니다. 아쉽지만 이 또한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파랑파랑하고 멋진 경치를 보긴 좀 어렵네요. 심지어는 저 앞에 흐르는 물도 다 얼어가지고 눈이 쌓여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이 근처로 해가지고 메밀꽃도 핀다고 하는데 역시나 9월에 다시 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빵 뚫린 경치를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실제 이호석 문학관의 모습입니다. 건물이 되게 낮고 아기자기하죠.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람개비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구조물들이 있어가지고 사진 찍으러 오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만을 위해서 오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이호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기에는 나쁘지 않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저 가운데 글을 쓰고 계신 이호석님의 동상도 보입니다. 문학관 앞을 간단하게 돌아볼까 하는데 주의사항을 보니 사진 촬영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진은 못 찍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구경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관람 시간 확인하시고요. 일단 내부에서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나왔는데요. 안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실제로 그 예전 자료들, 옛날 책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잘못했다가 이제 플래시라도 터지면은 자료들이 손상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호석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생애 같은 거를 잘 나타내고 있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실제 그 자료들까지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생뚱맞게도 이호석 이야기뿐만이 아닌 메밀의 탄생 과정부터 메밀로 요리 만드는 법 이런 것들까지 다 있어가지고 좀 흥미롭게 보기는 했어요. 근데 좀 신기하긴 한데 뭐랄까 마지막에 그 부분은 와닿지 않는 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책들을 좀 읽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또 성인이 와도 볼만한 책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시간 내가면서 독서를 하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합니다. 꽤 괜찮지 않았나 생각해요. 입장료 2,0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부담스럽지 않게 구경할 수 있는 이호석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호석 문학관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 말이야 간단하게지 엄밀히 따진다면은 문학관 내부를 촬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이호석 문학관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전달이 잘 되었으리라 생각은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문학, 특히나 근대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와보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문학인이에요. 제가 또 전공도 국어국문학과 전공을 했고 또 논문도 근대 문학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관심이 좀 있는 분야였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호석 문학관에서의 그런 정리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글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대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와보셔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특히 9월달에 맞춰서 오신다면은 근처에 하양하양한 메밀꽃들이 많이 피기 때문에 멋진 경치를 볼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은 들어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의 포인트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이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